모발. 하이모. 아니 뭐 이 가발 쪽은 이제 하이모가 다 평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네. 이건 뭐 광고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튼 이제 무료 체험 고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모 가발을 착용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 네. 예, 해본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계속 쓰실 테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 내가 벌써 가발 쓰면 혹시 불편하진 않을까?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하다가 또 어디 날아가 버리면 나는 그 민망하면 어떡할 네, 거냐. 네. 그런 걸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7월 한 달간 진행하는 건데 맞춤 가발 10일간 체험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또 상담만 받으셔도 내추럴 프로텍터 샴푸 이제 탈모를 좀 이게 막아주는 네. 뭐 그런 거겠죠. 샴푸도 증정을 해드리니까 1588에 오발. 네, 1588 5858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겠다. 네. 좋은 건 아닌가?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지. 없는데. 없는 게 안 좋은 거죠. 에이 왜? 없는데 그래도 저 하이모를 또 이렇게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건 좋죠. 자, 탈모 걱정 없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은 이렇게 탈모 뭐 이런 거 하세요? 약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바르시는 거나. 아니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것도 복입니다. 네. 네. 흰머리도 없으시고. 염색한 겁니다. 그래요? 하시고. 네. 자, 아쉽게도 하이모 무료 체험 대상은 아니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가나요? 네, 미국 시장이 약간 특이점이 좀 어제 있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뉴스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다우가 0.91% 올랐는데 나스닥이 0.82%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거죠. 네. 그래서 빅테크들을 보면 테슬라 5.3%, 뭐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약 3% 빠졌고요. AMD도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 1.9% 하락을 하고 메타 2.5%.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한 2% 전후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약해지잖아요. 다우는 0.9%,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11%예요. 그래도 견조한 흐름에 좀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 3분기 이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소외였던 쪽, 그리고 중소형주 가치주라고 얘기했던 쪽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쪽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1%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어제 하루는 빅테크 약세, 중소형주 강세. 그런 어제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만이라도.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제 뉴스에서 살펴보면 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원 재심의를 하는 거죠. 네. 아마 굉장히 어렵게 상원을 통과했는데 하원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용들을 그동안의 뉴스를 보면요. 네. 그리고 이제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노이즈도 있었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 어제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S&P 글로벌에도 발표하고 ISM 제조업 PMI도 발표를 했는데요. S&P 글로벌에서는 52.9, 여기는 뭐 약간 더 항상 높게 나왔고요.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ISM 제조업 PMI가 49가 나왔는데 이게 전월보다 높아졌고 컨센 대비도 높은 상황이에요. 물론 50 아래 있기 때문에 둔화된 국면에 계속 있지만 전월보다 좀 좋아졌고 컨센서스보다도 좀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네라는 부분이 좀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을 잘 보면 이번 감세 법안의 내용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잘 생각해 보면 이따 시황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본격적인 그러니까 대놓고 재정 확장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은 아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부과되는 정책이에요. 이번 정책이. 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제조업 PMI가 올라온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이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던 어떤 이슈들보다 경기가 둔화되는 쪽에서 경기 둔화의 부분이 좀 완화된다든지 아니면 회복되는 구간으로 가는 부분을 기대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위 중소형 가치주 이런 부분들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일단 하루 이런 움직임이 예전에도 이렇게 며칠 움직이다가 그냥 원래 또 빅테크로 가고 그러긴 했어요. 네. 근데 요번에는 지금 이제 반기가 끝나고 7월에 들어서 이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수급상으로 이룰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쪽에 너무 비어뒀고 이쪽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머스크의 갈등면이 지금 굉장히 강화된 억양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걸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워딩들을 보면은 우리 그 좀 젊었을 때 네.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싸우면 막 야, 우리 도원결의 하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수되고 죽인다고. 네, 뭐 거의 뭐 그런 워딩이에요. 국가 지도자와 뭐 경영자 최고 경영자와 전 세계 천재인 할 수 있는 얘기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 워딩들이. 예, 수준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렇게까지 하나. 예. 대단하다.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CEO 리스크로 인해서 테슬라가 5.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엔비디아가 어제 뭐 악재가 나오냐 이런 게 아니고요. 3%로 하락을 하고 주요 종목이 하락을 하고 그동안에 제일 약했던 게 뭐였어요? 빅테크 중에 애플이잖아요. 네. 애플이 1.3% 올랐어요. 이럴 때 오른 거군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수급적 흐름이 좀 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플러스 0.58% 상승 종가 마감했는데 장주의 고가가 플러스 2%였어요. 꽤 네. 밀린 겁니다. 꽤 밀린 거예요. 2133 죄송합니다. 포인트를 잘못 썼네. 3133포인트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200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위에 정고점 돌파를 하면서 다시 3100포인트 위로 올라서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지난번에도 거기서 매물을 맞았거든요. 이번에 또 거기서 매물을 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데서 이제 차츰 매물이 좀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는 뭐 반도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방원 전반적으로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매물이 좀 있겠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약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종목별로는 매물을 맞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상법 개정안 처리가 이제 임박했다. 요번 7월 3일 전에 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사들이 그냥 몽땅 다 올랐습니다. HS 효성 상한가 하나 15%, SK 9.5%, 롯데 지주 8.4%, 서현 15%, 원익홀딩 12%, 홀딩스 붙은 건 다 10% 정도 됐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근데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지주사가 좋아질 거라는 거는 사실 우리 그 상반기에 1분기 이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까? 아무 생각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강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근데 굉장히 강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어제도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는 어제 다나리 상한가 갔는데요. 그 싱가포르 투자청인 테마섹에서 다날의 IR을 요청했다라는 보도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쑥찌라시들이.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 되게 웃기는 게요. 테마섹에서 비밀로 해달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테마섹에서 다날의 IR 요청을 했다는 거 하나로 상한가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네. 지금 시장에는 어떤 지금 이슈에 맞는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면 그냥 급등을 해버려요.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슈에 맞거나 뭔가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어제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가 장중에 급락을 했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8.6%, 두산이 7.10% 하락하면서
얘네들이 하락하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덩달아서 아무 이유 없는 원자력들도 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야, 이거 원자력이 지금 매물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네. 내용은 두산그룹의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담보로 해서 5,500억 정도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돈이 좀 필요했던 거죠. 지금 네.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지금.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한 2.5배 올랐습니다. 지난 4월 급락이 25,000원 정도였고 네. 그래서 한 2.5배 정도 올랐는데 이게 주가 오르면서 이게 증자하지 않겠냐는 증자설이 돌았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요 내용이 돌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하락을 하니까 그러면 원자력 전반으로 매물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원자력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네.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 두산 얘기하니까 마치 두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두산 빼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물론 기업들은 시장에 상장하는 이유가 좀 쉽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상장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런데 당연히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증자를 해야지 더 많은 재원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섹터에서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도 그랬고 옛날에 반도체도 그랬고요. 그 섹터가 이슈가 돼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어느 한 군데서부터 증자를 하기, 유상증자를 막 하기 시작을 하면 네. 근데 이유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워낙에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뭐 공장 건설하고 네. 뭐 투자한다라고 이유는 다 그래요. 두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두산 얘기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있고요. 네.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주가들이 꽤 올라온 상태에서 그러면 그만큼 계속 돈을 벌면서 올라왔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는 주식들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자할 가능성이 되게 있거든요. 네. 증자를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 군데 두 군데 막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가가 꽤 오래 못 가요. 그 즈음 돼가지고 좀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네. 그래서 증자를 한 섹터에서 증자를 좀 많이 하는가, 기업들이 증자를 많이 하는가, 주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어제 사실 무근이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럴 니즈는 기업들이 많이 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일단 사실 무근이라 했으니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다시 수급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 무근이든 어떻든 간에 요런 게 돌면서 기관들이 한번 때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다시 사지를 않고 좀 눈치를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제 이런 특징도 좀 있었어요. 요거 지금 이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고객분들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라서 네. 조금 더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고 어제 내용과 더불어서 다른 쪽들도 같이 좀 이렇게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발 악재들, 아까 말씀하신 태광산업의 EB, 기관사채 발행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감독원에서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유보시켰습니다. 네네. 조사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작년에 많이 했어요 기업들이. 그때 뭐 하고 이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사주가 굉장히 많은 거를 한꺼번에 처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예민한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미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네. 이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걸로 편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이제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장이 좀 올라오는 데에는 매물을 좀 막고 그렇다고 뭐 쭉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 저가 배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장 설명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법 개정안 관련 이슈가 지수화를 비롯한 테마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입 지표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는데 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출입 지표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그것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제 2분기 실적은
7월 셋째 주 이후부터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호전 섹터 및 종목의 수급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주춤했죠. 네. 그래서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견조하긴 하지만 지수는 좀 주춤하면서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당분간 그럴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에는 지금 감세 법안이 상원 통과했고 하원 재심의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관세 유예가 시한이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연장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에 만약에 우리 합의 안 하면 우리 말 안 들으면이죠. 30에서 35%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세발 불확실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하잖아요. 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월가의 내용들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 불확실성도 지난번에는 굉장히 놀래갖고 막 폭락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협상하면서 유예할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도 그냥 유예할 거야. 시한 줄 거야. 이렇게 시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 네.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연준에서는 자꾸 연말에 정도의 금리 인하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은요 7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당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7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워낙에 지금 행정부에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표들을 보면은 연준이 걱정하는 그런 지표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파월 의장의 워딩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대다수의 연준위원들이 연말쯤에나 금리 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어느 회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달 회의 때 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자꾸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견조한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관세도 이번에 협상 시한 유예되지 않을까. 금리 이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저변에는 이번에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은 유동성이 제고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개인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는 네. 감세라는 거는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부채 한도도 더 늘리고 국가 부채 한도 늘리는 건 뭐였다 왜 그래요? 국채 발행하려고 지금 하는 네,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유동성이 더 부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 네,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는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의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달러 가치가 10.8% 하락했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인데요. 요 횡선이 있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입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114까지 간 거는 금리를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을 때 네. 114까지 간 거고요. 2022년도에 요게 취임하고 나서 108 뭐 이랬어요. 108, 109 이랬거든요. 이게 더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시장은 안 좋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부터 하향 안정화 시켜야 된다. 달러가 너무 고평가다. 이런 표현을 쓰더니 이건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래서 지금 월가의 몇몇 IB들에서는 올해 연말 돼서 89 정도 그러니까 90을 살짝 아래를 깨지 않을까까지 얘기를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 달러인덱스의 장기일은요. 90에서 100 사이가 리저너블하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더 고평가되면서 어찌 생각하면 비정상이란 말은 이제 뭐 쓰지 않죠. 왜냐하면 비정상이 오래 가면 정상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됐다고 해서 하향 안정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한 11% 내려온 겁니다. 지금요. 지금 96 레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예요. 네. 요 사이에 이제 우리 원화도 1,480원, 뭐 70원 이러면서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1,400원대 환율은 우리는 노멀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1,500원을 넘길 거라는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350원 초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왔다 갔다는 아니냐? 1,350원 위에. 예, 1,355원, 56원 뭐 요 정도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한 7% 정도 내려왔어요. 달러인덱스에 비해서 우리 내려온 폭은 똑같이 비율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아쉽죠. 어떤 아쉬움이 있냐?
우리의 평균은 이것도 월봉이거든요. 이런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이렇게 오르다가 비교해 보면 2022년에 달러에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달러에서 떨어지는 동안 우리도 같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달러인데스는 다시 올랐다가 요 라인 근처에 지금 와 있는 건데 우리 위에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냐? 정치적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더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의 그 기전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8%까지 한국에서 네. 보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의 그 경제력이 환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여기서 더 못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만일 예전과 비슷하게 여기 고점 찍고 내려오고 고점 찍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다면 우리는 지금 1,300원 아래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만약에 움직였다면. 네. 근데 이렇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훨씬 더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인데스가 그 지금 한 96인데 96인데 뭐 90 아래로 떨어지면 또 난리치겠죠. 네네. 기축통화인 달러가 90 아래로 그렇죠. 가면 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때 가면 또 그게 아마 시장의 악재일 거예요. 근데 여하튼간에 지금은 안양 안정화되면서 우리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달러인데스가 그 부분에 그냥 있는데 우리가 여기 만약에 떨어진다 1,300 아래로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르고 강세가 되는 굉장히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거라는 쪽으로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감세 법안으로 인한 재정 적자 우려로 달러에 대해서 미국 국채와 달러에서 자금 이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근데 그냥 수치로 보면 이러는데요. 그 충격으로만 보면은 1973년 근본이제 폐지 당시 15% 하락 후에 반기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낙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기서 원래 좀 고평가된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걱정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미국은 지금 막대한 적자로 인해서 정부는 채권 시장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금리로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미 국채와 달러에서 자금 이탈이 되고 그래서 달러인데서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제이미 다이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우호적이지만 네.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뉴스는 이건 이제 환율과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뉴스는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은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서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왜 그런가 내용을 봤더니 미국의 GDP 전체 비중 중에 수출 비중이 2023년 기준 7%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연합은 3.1%, 중국은 2.9%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관세율이 높아지면은 실제로 미국은 실질 수출이 약 19에서 28% 감소되고 유럽과 중국은 그렇게 감소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 GDP 감소가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분석들을 좀 내놓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겠죠, 미국에서. 네. 그러니 합의하겠죠. 이제 그렇게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좀 전에 시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상법 개정안을 3일에 선처리한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완결된 보도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서도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를 합산 지분 의결권 3%로 제한하는 거를 원래 늘렸고 요번에도 강행한다 그랬는데 요번에 요거는 그럼 뺄까? 요거 다음에 할까? 뭐 요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완결된 내용은 지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상법 개정안에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그리고 전자주총 의무화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3일에 선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영 판단이 좀 모호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가지고 배임죄로 막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논의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임박했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요거를 이제 합의하는 걸로 네. 통과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지수사들이 급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다음 주에 만료되는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미 FTA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한미 FTA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가지고 막 세게 말을 못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비관세적인 거 있잖아요. 비관세적인 그렇죠. 네. 내용들.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거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하고 다음 주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좀 시끄럽겠죠. 그런데 미국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부터 쉽니다. 휴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 휴장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만 반영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5번 뉴스는요.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수출이 598억 달러, 수입이 507억 달러 흑자가 났고요. 뭐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걸 표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야 그래도 우리 잘했어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상반기 전체로 봤더니 플랫했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니 뭐 이런 것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우리 선방 잘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품목 중에 삐쭉삐쭉 6월 달에 크게 올라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HBM용 반도체, 변압기, 바이오 의약품, 디램 반도체. 얘는 요번에만 오르는 게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삐쭉 다시 올랐습니다. 미료 의료기기.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오는데 특별하게 반도체와 변압기와 바이오 의약품은 아주 특별하게 네.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 내용들을 좀 읽으면 반도체 월간으로 역대 사상 최대. 월간으로 사상 최대. 자동차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좀 줄고 있는데 자동차는 6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역사상 6월 가운데 2월 가운데 최대. 반도체는 월간 전체에서 최대. 역사상 최대. 자동차는 6월 기준으로는 최대.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동차 뭘로 반도체는 우리 아니까 빼고 네. 자동차 뭘로 늘었어? 봤더니 미국이 18% 감소했는데요. 유럽이 많이 증가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갖고 그 전기차 관련된 데이터를 오늘 마지막에 써올려다가 지금 어차피 시간이 없었겠네요. 네. 그걸 써올려다가 못했는데 유럽이 전기차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전기차 증가한 비율에 봐서 배터리의 증가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감소했고 중국이 다 증가했어요. 네. 네, 그런 데이터들 좀 있거든요. 유럽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중고차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중고차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유럽을 필두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의약품도 6월 중으로는 세대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선박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보다도 아까 공 기자님 말씀드린 걸 똑같이 비슷한 말씀으로 저도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뭐냐면 전체가 598억 달러잖아요. 네. 600억 근처잖아요. 근데 600억 달러 근처인데 대미 수출이 112억이에요. 줄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104억이에요. 달러요. 줄었습니다. 네. 그럼 얘 합쳐서 2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반 좀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군데 가장 많은 데서 줄은 거예요. 얘네 둘이 줄었는데 그럼 어디서 이렇게 늘렸냐 보면 아세안, 유럽, 인도, CIS, 중남미, 일본, 중동, 대만 다른 데서 다 올렸어요. 다른 데서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다 올려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 기자님이 대단하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올랐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섹터가 더 많이 올랐는지가 요게 요번 2분기 실적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실적 발표 전에 사전 반영을 분명히 할 거고 실적 발표 즈음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요것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수출입 지표. 그 수출입 지표는 관세청에 가면은 네. 여기 이제 10일 나오고 20일 나오고 30일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10일 정도 나오면은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식 그 기업이 수출 품목이 있잖아요. 네. 그 품목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걸 매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참
네. 이 정도로 누군가 어떤 기업이 수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새로운 시장 뚫어서 또 잘하고 그러면 네. 주가가 이렇게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주가가 지금 이제 21만 원이잖아요. 예. 아니 근데 여긴 뭐 한 뭐 몇 년 전에도 한 18만 원, 20만 원 뭐 계속 10년 차트 봐도 한 15만 원, 16만 원에서 20만 원, 20 한 비쌀 때 한 4, 5만 원? 요 정도 가고 이 범위 안에서만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여러 뭐 다른 쪽으로 얘기 정치적인 이슈 뭐 노조 이슈 얘기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지금 시간은 많이 됐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해 하시니까요. 예. 일단 첫 번째 주가는 OP 마진의 기울기입니다. 또는 그로스의 그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마진의 기울기로 가는 거예요. 네. 마진의 기울기로. 그래서 뭐 자동차는 마진이 3% 4% 이렇게 보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10% 되고 어떤 해에 보니까 갑자기 두 자릿수로 마진율이 올라오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두 자릿수대로 주가의 기울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만이 돼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 고개 주가가 좀 평탄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절대 저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절대 저평가 주식은 자기 가치를 찾으면서 그래도 그 레벨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시장은 절대 저평가 시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레벨업이 되면 네. OP 마진의 기울기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 가치의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레벨업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럼 시장이 지금 3,1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레벨업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번에 시장이 몇 주 올랐습니까? 4주 올랐어요. 4주 동안 무슨 시장이 레벨업이 됩니까? 지수만 그렇게 된 거지 네. 시장 전체 분위기의 정서가 레벨업이 된 게 아니에요. 네. 네.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이 부지기수로 많은 상황인 거고 이미 거기에 이슈가 된 종목들이 먼저 올라온 거고 이제 시장이 이만큼 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됐으니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이 차례차례 하나씩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는 단계를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후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네. 후퇴하면 된다. 그렇게 있고 또 한 가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 강의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비교를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요. 기업은 스타트업에서 어떤 기술이 성장하면서 고성장을 지납니다. 네. 고성장을 지나면 성숙기업으로 들어가요. 네. 성숙기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스토리와 비전이 중요하지만 성숙기업에 들어가면 무조건 숫자가 중요합니다. 네. 엔비디아 그래서 자꾸 숫자 얘기하잖아요. 네. 그로서가 몇 퍼센트가 늘었냐 안 늘었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숙기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숙기업에 들어가서는 숫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조하는 정책이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멈춰버리잖아요. 네. 그럼 후퇴합니다. 그래 멈추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젠수랑 CEO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로봇도 할 거야, 자율주행도 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엔비디아 세상을 만들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는요. 테슬라 빠지면 올라오잖아요. 왜요?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이런 다음의 그림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차를 제가 비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런 스토리를 삼성전자가 만들어주느냐. SK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HBM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간 상태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다음 스토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죠. 주가가. 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때아니께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스토리를 여러 군데서 만들어준 게 조방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이 그렇게 지금 된 건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현대차에는 굉장히 좋은 우량한 회사이고 매당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네. 성수기업에 들어가서 배당하고 주주 하나만 얘기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해석이 돼요. 이해가 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저 마지막 네네. 네네. 마지막 뉴스는 그냥 빼겠습니다. 뒷부분 기다리시면 네네네. 네. 하여튼 뭐
요 자료는 또 저희가 업로드를 해놓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내일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해주시면 내일이요.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파이어